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당진과 서산, 태안 등 충남 6개 시군에 이틀째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낮 기온은 영상 14에서 18도 분포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낮아 쌀쌀했습니다. 금산에는 오후 한때 0.5mm가량의 비가 내리는 등 종일 구름 많고 흐린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찬바람이 불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반도 광물자원개발융합연구단은 북한은 남한에 없는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몰리브덴 등이 풍부하지만 탐사와 채굴 기술은 부족하다며 남북 기술 협력이 성사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단은 남북 기술 협력 국면에 대비해 북한의 무산과 해산, 정주 등 광물 자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탐사와 재련 등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문재인 정부의 통일 경제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명은 도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남북 경제 협력이 에너지와 교통, 경제특구에서 전개될 경우 충남이 얻는 혜택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 충분한 전력 공급에 있다며 전력망 구축을 선제 대응하고 한중 교류 협력 전진 기지로서의 태안반도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시 자족 기능 완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 특히 대학이 필요하죠. 세종시가 여러 대학이 한 곳에 입주해 시설을 함께 쓰는 공동 캠퍼스를 2021년 조성할 계획인데요. 공동 캠퍼스 조성에 관한 첫 설명회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등 20개 대학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1년 세종시의 문을 열게 될 국내 첫 공동 캠퍼스에 대한 설명회 자리. 간단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학과 수요와 입주에 따른 지원 등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어떤 전공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택 특별공급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조조정과 열악한 재정 여건 등 대학마다 사정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원 확대나 예산 지원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대학원의 경우에도 동일하신지, 대학원 정원에 대해서도 순증이 가능한지, 입주 대학에 대한 어떤 건축비 재정 지원 계획이 수립돼 있으신지.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전국 20개 대학이 참석해 국내외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 입주해 도서관, 식당 등 시설을 함께 쓰는 공동 캠퍼스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시 사생활권 대학 부지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조성되는 공동 캠퍼스는 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으로 2021년 개교할 예정입니다. 땅을 분양받아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원할 경우 임대료만 내고 건물에 입주해 공동시설을 사용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건물가액의 한 1% 정도 수준, 국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비용보다도 저렴한 비용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학 유치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별도의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대학이 없어 그동안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 공동 캠퍼스라는 전략이 이번엔 통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이인재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비판한 홍준표 당대표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충남도청에서 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홍 대표의 비판은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이었다며 보수 결집과 자유한국당의 부활이 지방선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 등 당내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홍 대표 발언을 잇따라 비판하며 선긋기에 나선 바 있어 당내 후보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 20여 명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용필 충남도의원을 6.13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충남지사 후보로 공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의 합당과 공천 과정에서 여전히 합당 전의 개파 정치만 보인다며
김 예비 후보를 공천해 40여일 남은 지방선거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감찰계는 지난 3월 세종에서 담배 4갑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와 수사 책임자 3명에 대한 책임자 경고를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소년범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해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 회부와 책임자 경고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2달간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장과 골재 채취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8곳을 단속해 이 가운데 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대형 산지 개발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공사 책임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해당 구청에 통보해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대전과 세종의 주택 매매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전셋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지난달 대전과 세종의 주택 매매 가격은 각각 0.06%, 0.32% 올랐지만 전셋값은 각각 0.07%, 0.18% 떨어졌고 특히 충남은 매매 가격과 전셋값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세종시의 주택 가격은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폭이 컸고 대전의 전셋값은 세종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유성구를 중심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전 당진 영덕고속도로에 정부 세종청사 나들목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최근 정책협의회에서 당진 영덕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에 나들목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치는 기존 공주시 인근 서세종 나들목과 대전과 인접한 남세종 나들목 사이가 유력하고 나들목이 설치되면 호남권이나 수도권 서부에서 정부 세종청사 간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대전 동구 가오동에 현장 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오동 도시재생 사업은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오동 순두부, 공예품 판매 등 마을 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홈과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며 특히 주민이 참여해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전에선 대덕구 신탄진과 중구 중촌동, 유성구 어운동 등이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